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가정의 깊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체를 마주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린 그녀의 결단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주안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영희 씨는 늘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헌신과 희생은 그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영희 씨에게는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가족이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고, 그 중에서도 아들 성호는 그녀 삶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성호를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영희 씨는 이 아이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아들 성호는 세상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죠. 영희 씨는 남편이 먼저 가고 여러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주방일을 하며 성호 하나 키워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녀에게 성호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성호는 어릴 적부터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지방에 꽤 괜찮다는 학교의 경영학과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것으로 영희 씨는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무난히 취직을 했고 그동안 작은 회사지만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성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영희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죠. 성호는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원래 사업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건데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꾹 참고 물어봤습니다. 사업이란 게 참 쉽지 않으니 너 혼자도 아니고 그 형이라는 사람 말만 믿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성호는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아야 하냐며 회사는 아무리 충성해도 돈은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사업해서 성공하면 효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호의 결심이 워낙 단단해 보였기에 영희 씨는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호의 사업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려워 보였습니다. 점점 성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쌓여갔고 집에 돌아오면 신경질적인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저렸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성호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그 후 성호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뭔가 잘못되어도 금세 예민해지고 화를 냈어요. 성호는 어느새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거나 게임에만 몰두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실패에 따른 좌절감이 있지 조금 지나면 다시 일어서겠죠 하고 믿었던 영희 씨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나오는 게임 소리, 깡통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성우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 씨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얻어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영희 씨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며 어렵사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매일 아껴가며 모아둔 작은 돈에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조금 더 해서 드디어 가게를 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영희 씨가 점 찍어둔 작은 가게로 같이 가보자는 제안에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결국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낡고 기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릴 거라는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성호가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가게의 수익은 작진 않았지만 둘이서 겨우 입에 불칠할 정도는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성호의 친구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성호와 친구들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대화는 점점 흥에 겨워갔습니다. 성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돈을 굴릴 줄 알아야 부자가 된다며 이야기를 꺼냈고 이 동네가 곧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니 조금만 투자하면 크게 한 방 터뜨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게 주변 지역이 드디어 재개발이 확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이 퍼지면서 건물의 가치는 날로 치솟았고 빚을 갚으며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노력과 지원으로 자신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이제야 보답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집안 살림도 풍족해졌고 이제는 정말 성호가 그토록 권하던 삶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며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하겠다고 했지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영희 씨는 내심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둔 여자라니 잘 대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김민정은 한껏 꾸민 모습으로 성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차림에 강한 향수를 풍기며 들어온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와 긴 손톱을 번쩍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희 씨는 반갑게 인사하며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을 거라고 말했지요. 밝게 웃는 예비 며느리 민정은 반짝이는 보석 반지와 한껏 꾸민 모습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대충 둘러보는 눈길이 마치 집안 구석구석을 평가하는 듯해 영희 씨는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에 민정이 자신의 집안과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해운대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고 꽤 오래 일한 경력도 있으며 손님 상대하는데 정말 능숙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물었더니 민정은 부모님과 좀 멀리 지내고 있으며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성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화면에는 성호와 민정이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나왔고 얼마 전에 같이 바다를 보러 갔을 때 찍은 거라며 어머니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진 속 예비 며느리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신발까지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었고 얼굴은 화려한 미인형이었습니다. 성우 옆에서 환하게 웃고는 있지만 다소 과한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영희 씨는 겉으로 보기엔 꽤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고 성우는 민정이 성격이 활달해서 명품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트렌드도 빨리 알게 되고 그런 걸 즐기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는 뭐 좋아서 꾸미는 거니 상관없다며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산다는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여 더 물어봤습니다. 성우는 민정이가 부모님과 의견이 자꾸 안 맞아서 자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밝은 미소와는 대조적으로 영희 씨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정말 좋은 짝인지 알 수 없으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우리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예비 며느리가 이 집에 어울릴 인물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성호가 말했던 그 여자가 일하는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영희 씨는 일부러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상의로는 약간 색이 바랜 남색 셔츠를 입었는데 옷깃 부분도 자주 빨아 입어 조금 낡아 있었습니다. 하의는 베이지색 면 바지를 골랐고 달리 한쪽에는 작은 흠집이 난 자국이 보이기도 했죠. 구두도 특별히 닦지 않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있어 무심히 발을 움직일 때마다 살짝씩 부연 먼지가 올라왔습니다. 영희 씨는 이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옷이 몸에 더 맞았습니다. 머리도 굳이 단정히 빗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몇 번 넘기기만 했습니다. 덕분에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과연 민정이가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가사 도우미 미선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가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 묻자 영희 씨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실지 묻자 영희 씨는 간단하게 해결하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급 매장 앞에 서자 반짝이는 유리와 조명이 영희 씨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싼 가방과 옷들이 진열대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매장 내부에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명품 가방들이 진열대 위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가득인 매장에서 검은 긴 머리를 가진 여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김수민이라는 이름표도 눈에 들어왔죠. 오툭한 코에 단정한 분위기, 그리고 손님에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법, 진짜 성격을 파악해보기로 마음을 다져봤습니다. 일부러 민정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앞선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며 매장을 한 바퀴 돌며 물건을 구경하는 척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영희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영희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민정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길래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가방 좀 보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무심한 척 둘러보며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예비 며느리는 영희 씨의 옷차림을 흘끗 내려다보며 당혹감이 느껴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가방은 비싼 상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진열대 위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는 얼마쯤 하냐고요? 민정은 2,700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가 놀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방을 많이 사는 건가 보냐고 물었고, 민정은 그렇다고 고급스러운 물건에 투자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민정은 그 제품이 일반 소재가 아니고 특수한 고급 가죽으로 제작돼서 고급스럽고 튼튼하며
그 브랜드에서만 나오는 디자인이라 희소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가 농담 섞인 말투로 가죽에 금이라도 입혔냐고 묻자 민정은 브랜드가 가진 가치는 그런 걸 넘어서는 것으로 단순한 재료가 아닌 상징이자 지위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러냐며 잘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곳에 오질 않아서 어떤지 보고 싶었다고 덧붙였죠. 민정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이 비쳤습니다. 민정은 저희 매장은 아무래도 영희 씨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제품들은 다 특별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하이엔드 제품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가 가방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진열대에 놓인 지갑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마지못해 영희 씨를 대했습니다. 영희 씨가 지갑의 가격을 묻자 민정은 50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가 재질이 왜 이렇게 얇아 보이냐고 묻자 민정은 이게 특수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디자인부터 생산 과정까지 고급스럽게 제작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눈이 있다면 일반 지갑이랑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다른 지갑을 집어들어 가격을 묻자 민정은 800만 원이라고 대답하고는 더 궁금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경호원을 향해 손짓하며 조용히 다가가더니 입을 손으로 가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손님 좀 입구까지 안내해 달라고요. 영희 씨는 민정이 경호원과 은밀히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둑이라도 보듯 경계하는 눈빛까지 띄우는 민정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호원이 영희 씨에게 다가와 매장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해 다음에 안내를 도와주겠다며 입구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원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속내는 빤히 보였습니다. 마치 영희 씨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내쫓았습니다. 뒤돌아 나오는 길에 민정이 홀가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영희 씨는 속에서 화가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찜찜함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이란 평생을 약속하는 일이고 함께할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의 태도로 사람을 단정짓는 건 영희 씨의 신념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보였던 차가운 표정과 마음의 거리를 둔 듯한 태도, 혹여 피곤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 확실한 답을 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리며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어 예비 며느리 민정이 동료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영희 씨는 조용히 예비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그녀 가까이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살짝 기울여 민정의 옷에 일부러 흘렸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나이가 드니까 손이 자꾸 떨려서 그렇다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은지 물었죠. 민정은 짜증이 난 표정으로 어깨를 털며 물기 묻은 옷을 확인하더니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며 옷을 다 버렸다고 이걸 어떻게 아실 거냐고 다져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죄송하다며 손이 잘못 움직여서 그랬다고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이게 그냥 옷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1년 동안 꼬박 일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다시 한 번 실수였다며 물어내야 할 비용이 있으면 기꺼이 드리겠다고 말했고, 인정은 됐다는 투로 할머니가 물어내고 싶어도 물어낼 수나 있겠냐며 오히려 다음부터는 이런 데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직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영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딴 데 가시지 이런 데 오셔서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신뢰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예의는커녕 깔보는 태도가 명확했습니다. 직원들까지도 민정의 말에 따라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영희 씨를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희 씨는 마음 깊이 실망한 채 자리를 떠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례하고 버릇없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들과의 결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는 잘 꾸며졌다고 해도 진정한 인품과 예의가 부족한 사람에게 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영희 씨는 여느 때처럼 정원에 나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마당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밝은 표정이었고 그 옆에 선 민정은 조금 긴장한 듯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첫 인사하러 오는 날이었죠. 영희 씨는 일부러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텃밭 채소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물을 주는 척하고 있자니 아들은 곧바로 영희 씨를 못 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테라스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금방 받고 오겠다고 민정에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예비 며느리는 잠시 혼자 남겨져 정원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사 도우미인 미선 씨는 예비 며느리가 테라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레 차를 내오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좀 내어 드릴게요. 편하게 기다리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신 후 주위를 둘러보며 미선 씨를 향해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것 같다며 집안일의 정원까지 관리하면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렇지만 영희 씨가 잘해주셔서 일이 어렵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생각보다 아버님이 꽤 겸손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보다 집이 의외로 아담하다고 부자라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규모가 조금 아쉽다며 인테리어도 좀 올드하고 다 오래되고 낡은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영희 씨가 참 검소하신 분이라 이 집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테라스도 좀 촌스러운 느낌이라며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나무가지 여기저기 고쳐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말씀하시면 언제든 안내해 드릴 수 있지만 영희 씨가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편안함을 좋아하셔서 그대로 두는 걸 선호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자신이 들어오면 조금씩 바뀌겠죠. 젊은 감각도 필요할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마치 집안 주인이라도 된 듯 자연스럽게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은 전혀 낯선 집에서 어색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집안 내부를 살피는 눈빛 속에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듯한 여유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집으로 들어가던 중 영희 씨를 발견하고 순간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 씨는 가벼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미선 씨도 약간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영희 씨를 보더니 차분히 고개를 숙여 묵례를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무심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들이켜다 느릿하게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영희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순간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 그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더니 숨을 살짝 들이마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일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민정은 영희 씨가 이 집에서 일하는 정원사나 관리인 정도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다소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혹시라도 아버님 앞에서는 서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괜히 불편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신이 이 집의 사모님이 될 사람인데 괜한 오해 생기는 일 없었으면 해서요. 나중에 잘리고 싶지 않다면요. 영희 씨는 그렇겠지요. 이 집의 안주인이 되면 모든 게 당신 뜻대로 될 테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그럼요. 나이도 있으신데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거죠. 그러니까 처신 잘하시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참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 저렇게 당당해지는 건가 보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품을 파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라고, 사람이 빛나려면 인품부터 갖춰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인품, 참 좋은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결국은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고 외모나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다고요. 영희 씨는 사람보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참 당당하게 말한다며 할머니인 자신은 명품 매장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원에서 흙을 돌보고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본연의 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민정은 자신은 명품을 다루고 할머니는 이렇게 허드레실이나 하시는 거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위치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다가와 정색하며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아버지께 무슨 얘기냐는 거야? 그게 무슨 말투냐고 민정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며 성우의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요? 아니, 이분이 아버님이라고요. 민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표정으로는 영희 씨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 아버님이셨어요. 그게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갑자기 민정이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바로 민정의 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직업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본다는 게 그녀의 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타령에 사람 깔보는 태도로 이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민정과 같은 여자는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정은 그날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라며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런 태도로 보였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기회가 있었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 씨는 가차 없었습니다. 민정이 보여준 그 순간들이 바로 그녀의 본심이라고, 사람의 진심은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하려는 말들 뒤에 숨은 그 본심, 그게 바로 자신이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민정은 정말로 자신의 진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희 씨가 자신을 그렇게 시험하신 것도 성호를 아끼시는 마음이 크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을 미처 몰라서 속상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호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사람을 함부로 보고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민정의 본성이라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지 않는 이들은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모나 학력도 버리고 성품까지 못하면서 우리 아들보다 뛰어난 것 없는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것이 뻔한데 내 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다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영희 씨는 민정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그래서 며칠 전 민정이 일한다는 명품 매장에 직접 가봤다고 했습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민정이 자신을 하찮게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허름하게 입고 갔다고 무시하면서 하대하고 무슨 물건이라도 훔치려는 사람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라는 거죠. 자신이 남처럼 보였을 테지만 그렇게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실망감과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민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정은 영희 씨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부러 자신에게 물을 쏟으신 거라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보시려고 그런 건지 갑작스러워서 잠깐 실수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성우는 그럼 그 상황에서 할머니를 무시하고 대했던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고, 민정은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영희 씨가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라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당신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더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더는 우리 집에 있을 자리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고개를 들어 믿기지 않는 듯 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성우는 냉정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질렸다고, 무슨 자격으로 가족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정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자신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주장했지만 성우는 그걸 믿어줄 것 같냐며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아들의 차가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답답한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는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신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그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가치를 뜻하며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이라고 했습니다. 민정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비싼 장식들은 겉보기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속이 비어 있다면 그건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눈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 씨를 무시한 말투와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이 집의 사모님으로 자리 잡은 듯한 태도가 전부 허상이었을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가사 도우미 미선 씨가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민정에게 현관까지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명품 매장에서 쫓겨나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냉정하고 모욕적인 순간이 이곳에서 반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 집안의 가사 도우미마저 민정을 손님 취급하며 이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이게 뭐냐며 자신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갑질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진짜 웃기다며 인터넷에 올려서 당신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선 씨는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환한 얼굴로 입구 쪽을 향해 가면서도 거칠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라며 자신의 손님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것이냐고.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주먹 쥐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간 민정에게 쏟아부었던 시간과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허탈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법이라며 앞으로는 외모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정에게 실망한 마음을 떨쳐내기 힘들어하던 미선 씨는 결심을 한 듯 민정이 일하던 명품 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매장 안을 둘러보며 민정의 동료 직원을 기다리던 미선 씨는 마침 한 여직원이 다가오자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는 수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했는데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수민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미선 씨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김수민 씨 말씀이시군요. 얼마 전에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가 놀라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냐고 묻자 직원은 한참 주저하더니 미선 씨의 눈을 보며 차분히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민이 이곳에서 근무할 때 고객들과 여러 차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고요. 그 때문에 상사에게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가 매장에서 일하실 때 수민이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물었고 직원은 원래는 자기 일에 열중하는 타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기 남자친구가 엄청난 부자라고 자랑을 하더라는군요. 들어보니 무슨 금건설 회사 회장님 아들이라면서요. 미선 씨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로 우리 집 도련님을 말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수민이 슬쩍슬쩍 주변 사람들에게 호구 잡아서 곧 부잣집에 시집 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는군요. 직원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은 수민이 결국 그 사람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선 씨는 수민의 진짜 속내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돈과 안정된 삶을 노리고 접근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원을 정리하던 영희 씨를 찾아온 미선 씨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에게 이야기를 들은 영희 씨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 왜 민정을 반대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믿었는데 그저 돈 때문이었다니. 영희 씨는 이번 일은 너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땐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호는 이제 어머니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몇 년이 지나고 영희 씨와 아들은 회사의 주요 회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이었고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며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을 한 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이제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인품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며 그에게 회사를 맡기고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준 뒤 영희 씨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던 지난 날들과 달리 이제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음미하며 지내고 있었죠. 어느 날은 점심때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밥집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단돈 3,000원의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는 주인 아주머니가 오래된 냄비에 밥을 퍼담고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곁들여 한 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희 씨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아주머니께 슬며시 전하고 나왔습니다. 봉투 안엔 후원금이 담겨 있었죠.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걸로 조금이라도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동네 어르신들이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네요. 영희 씨는 이렇게 작게나마 힘을 보태면서 진심 어린 나눔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녀는 여태껏 노력과 성실함을 소중히 여겼기에 사람의 가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가족도 함께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어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영희 씨처럼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소중한 인연을 더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